삼성전자 직원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가장 연봉 높은 회사 중 하나, 평균 1억 2천만 원을 받는 그 직원들이 왜 하필 지금 거리로 나왔을까요? 단순히 돈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부터 볼까요? 노조의 요구는 임금 인상률 5.6%, 그리고 성과급 산정 방식 변경입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건 5.1%, 차이는 0.5%포인트밖에 안 돼 보이죠. 그런데 왜 이게 파업까지 갔을까요?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교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그러니까 DS 부문 직원들과 다른 부서 직원들 사이의 불만 차이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반도체 부문은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5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었죠. 그러자 회사는 DS 부문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어요. OPA라고 불리는 초과이익성 과급이 0%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사업부는요, 같은 기간 50%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았어요. 같은 회사, 같은 명함,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회사가 사업을 못 굴린 건데 왜 내 월급이 줄어드나. 두 번째 비교 프레임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격차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두 회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1순위 공급자가 됐습니다. 삼성은 뒤늦게 따라가는 입장이 됐어요. 이게 왜 노조 문제와 연결될까요? 직원들이 보기엔 회사가 기술 경쟁에서 밀린 책임을 자기들 성과급으로 메우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경영진의 판단 미스를 왜 현장 엔지니어가 떠안아야 하느냐는 거죠. 실제로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작년에 기본급의 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옆 회사 동료는 보너스 잔치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 이 박탈감이 파업의 진짜 연료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구조적인 문제,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예요. 삼성의 OPI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자본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문제는 이 공식이 반도체처럼 거대한 설비 투자를 하는 사업에 너무 불리하다는 점이에요. 공장 한 번 지을 때마다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비용으로 잡히니까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성과급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노조가 진짜 바꾸고 싶은 건 바로 이 공식이에요. 자, 정리해볼까요? 삼성 노조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첫째, 같은 회사 안에서 부서별로 갈리는 성과급 격차. 둘째, 경쟁사에 밀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 셋째, 산업 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보상 체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번 갈등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가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겪을 진통의 예고편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산업의 병옥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삼성을 추월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